안녕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출산과 육아를 다시 생각하는 에덴하우스의 하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연주의 출산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거나 어떤 그런 방법론들, 어떤 출산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자연주의 출산을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출산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이 방식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 방식의 가치, 그 신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출산을 함에 있어서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어떤 자세로 임할지를 그 방향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 어떠한 신념의 준비가 없이 그저 방법만 생각하고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서 따라하다 보면은 그것은 자칫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라 자연주의를 표방한 출산이 될 수가 있어서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또 이 자연주의 출산의 장점이라든지 혹은 그 의미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기 어려워서 자연주의 출산이 좋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했는데 그냥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기억으로만, 그리고 매우 야만적이고 힘들었던 기억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자연주의 출산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로 자연주의 출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더 깊이 되새기고 또 출산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연주의 출산은 산모가 바로 출산의 주체이고 다른 의료적 개입이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출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주의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산모의 몸이 이미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가져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를 통해서 그 씨가 여자 뱃속에서 자라면서 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인 창조의 섭리가 우리 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방법 그대로 출산이 이어져 왔고, 사실은 의료적 개입이 우리 출산 과정에 들어온 지는 인류 전반을 다 따져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이 출산하는 이 과정이 의료 개입이 있었던 것이 더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어, 의료 개입이 없이 산모가 주체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오랫동안 경험되어진 일들일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후자가 당연스럽게 가장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신뢰한다면 이 자연 그대로
정말로 평온하게 아이를 낳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못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저의 신념이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이 방식으로 출산하는데 아주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있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이 출산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 라는 어떠한 신념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능할까? 이게 정말 될까?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방식의 출산을 선택하시면 사실은 성공적으로 출산하기보다는 조금은 힘들고 그 과정이 힘들고 고된 그런 기억을 가지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하시고 이 방식으로 출산을 하시기 이전에 내 마음이 정말로 내 몸이 산모인 나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신뢰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확신 위에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은 훨씬 출산 자체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출산을 공부하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첫째를 출산할 때만 해도, 저도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같이 이 자연주의 출산은 산모가 주체가 돼서 출산을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출산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요. 저는 첫째를 출산할 때는 사실, 어, 그 16년도에 첫 출산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자연주의 출산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가까운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서, 어떤 전파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되게 노력해 주시던 분이 계셨고, 그분이 무료로 나눠주시는,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가 있어서 그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가정에서 남편과 둘이 낳을 거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낳은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건데요. 그때 저에게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소개해준 우리 남편인데요. 저희 남편 아담이, 엄청 바쁘던 시즌이어서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공부할 시간을 찾지 못해서 저는 출산 당사자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고 남편은 그에 비해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한 채로 어, 출산에 출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출산을 대하는 자세와 남편이 출산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준비되지 않았었고 저도 물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남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둘라라든지 이런 어, 역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편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남편은 상황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의 존재가 제 출산에 있어서 약간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남편에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나한테 말 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거기 그냥 있으라고.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출산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잘 낳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산은 산모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과 제 어떤 경험담에 용기를 얻으셔서 최근에 저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출산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이제 남편의 도움이 조금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어떤 판단하에 남편분도 주무시고 아이들도 다 주무시는 가운데 혼자 출산을 하셨다고
혼자 출산하시고 아기도 혼자 받으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산모가 충분히 혼자서 출산을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4번의 출산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어떤 깨달음을 가진 것은, 사실 이 출산이라는 것은 산모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것은 제가 셋째를 낳을 때 깨닫게 된 건데요. 어, 이 자연주의 출산의 어떤 핵심 방식, 저기 호흡과 이완이잖아요. 100% 이완을 통한 어떤 자연스러운 출산인데, 100% 이완이라는 것은 힘을 주지 않고 어떠한 노력을 덧붙이지 않은 채 가만히 힘을 풀고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아이가 스스로 나온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셋째를 출산할 때는 이제 세 번째 경험이다 보니까 몸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어느 정도 이 방식에 대해서 저 자체도, 저 스스로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말로 100% 이완한 상태로 출산을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보시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짐볼에 엎드린 상태로 100% 이완을 하면서 출산을 했는데요. 그때는 마침 아이들이 다 자는 시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고요함 속에서 남편과 저와 둘이서 출산을 했고, 남편과 저와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옷을 걸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로 출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남편과 저와의 정서적 교감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그것에 지지를 받으면서 출산을 아주 평온하게 진행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중간에 양막이 파열이 되고 양수가 조금씩 흐르면서 아이가 그 길을 타고 내려오는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제가 이완을 하고 100% 이완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기가 저의 몸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내려오는지를 어느 정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저뿐 아니라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이렇게 경험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산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힘을 주거나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아기는 자기의 타이밍을 알아서, 자기의 길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서 스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코칭해 드렸다던 그 산부님께서도 힘을 하나도 주지 않아도 아기가 나오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과 아기는 이 출산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가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충분히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능력보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몸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창조를 받았고요. 아기도, 어, 아기도 이미 아기도 그 엄마 몸속을 타고 밖으로 나오는 그 지혜가 아이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안에 그 지혜를 이미 넣어 주셨고, 아이가 그것을 따라서 알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기도 이미 충분히 그 지혜가 있고 그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아이가 스스로 엄마의 출산의 길을 따라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셋째를 출산하고 넷째를 출산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의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길을 엄마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 이번 출산이 초산이 아니고 이미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이죠. 아이의 때를 기다려주고 아기가 자신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스스로 자라가는 것을, 또 그 한 인격체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을 부모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출산 과정도 그런 육아의 방식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어서 엄마 산모가 아기가 스스로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그것이 바로 출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출산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엄마 몸이 아이를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수축이라는 거예요. 수축. 근육이 우리 자궁의 근육이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어떤 신호를 아기가 엄마 몸에 보내면 그럼 그때부터 엄마 몸 작은 근육이 수축을 하기 시작해서 그 수축이라는 그 리듬에 따라서 아기가 그 리듬에 맞춰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와서 그 아래 산도 마지막 산도 그 회음부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출산이고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우리가 따로 인위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알아서 아이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자궁의 수축이고 그 수축을 통해서 아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 그렇다면 어떠한 다른 준비보다도 우리 몸이 아기가 나오는 아기를 출산하기에 충분히 이미 자연적으로 이미 창조주가 만드신 그대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 역할과 그 능력이 우리 몸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또 아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트고 나올 것이라는 그 신뢰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핵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념이 돼야 되겠고요. 그 두 가지를 확신하신다면 이미 이 출산은 벌써 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4번의 출산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출산이 바로 첫 번째 출산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상태로 또 서툴게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그런 출산이기 때문에 가장 서툴고 가장 어려웠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출산 그 과정은 4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어, 아마 4시간 반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그것도 가진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규칙적인 주기를 동반한 그런 진통이 왔을 때만 그것이 이제 출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걸 저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4시간 반도 아마 가진통이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처음 한 2시간 정도는 그 주기가 되게 길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둘째, 셋째, 넷째를 낳아 보니까 한 5분 주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아주 진행이 빨라서 둘째는 2시간 반, 셋째는 1시간 40분, 넷째는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낳으면 낳을수록 이제 이미 제 몸에 이제 길이 다 터져 있으니까 훨씬 아이들이 수월하게 나왔겠죠. 근데 뭐 첫째는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근육이 풀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을 테니까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주기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첫째 때 경험을 조금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산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느끼실 수 있게 나눠보자면 저는 사실은 조산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서 출산을 했으면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그거를 딱 정하지 못하고 여기 전화해보고 저기 전화해보고 어떡하지 망설이는 사이에 벌써 주수가 되게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산원 선수 얘기하기를 어, 조산사와 산모 간에도 어떤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더 이상 조산원에서 낳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자연주의 출산 병원을 다니지 않고 일반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이래저래 해서
일반 자연분만을 하든지 출산을 하려면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집에서 그냥 진행하게 됐고, 그때 제 마음은 출산이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 너무 힘들면 그냥 병원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시작했는데 제가 상상한 것보다 이 진통이라는 것이 엄청 센 거예요. 너무너무 셌어요. 가진통인지 진진통인지 뭐 어쨌든 진통 자체가 너무너무 셌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갈 수 없었던 거는 첫 2시간은 그냥 가진통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왜냐면 첫 2시간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출산이 시작되고 막 그러면서 이 진통을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 충격이 컸는데, 근데 이 진통 주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사이에 저는 이게 2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진통인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고, 너무 진통 주기 짧으니까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이 병원을 가는 사이에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병원으로 옮길 생각을 못하고 일단 맞닥뜨린 거 빨리 그냥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그 속담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때부터 주섬주섬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제가 히프노버딩 책을 읽고 거기서 심상화라는 것을 이제 읽어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감통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계속 심상화를 하려고, 진통의 파도가 오면 심상화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이제 진통의 파도가 가면 휴식하고, 이게 이제 책에서 배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심상화를 했을 때 미세하게든지 그래도 조금은 더 감통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통이 오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오잖아요. 그 두려움이 오면 이 진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진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몸이 더 긴장하고, 몸이 더 긴장하면 근육이 더 굳고, 그러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진통이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 진통을 마주하면 이 출산을 할 수가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로 출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출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통을 하기 위해서 심상화 작업을 하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심상화가 아니라 거의 명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심상화라는 게 내가 행복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산 진통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상화 작업에서는 이제 내가 행복했던 기억, 혹은 아기를 만날 기억, 만날 그걸 상상하든지 이런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긍정적인 어떤 상상 속에서 자기 체면을 통해서 이제 고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체면을 집중하면서 이제 고통을 잊어버리는, 넘기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명상하듯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명상하듯이 이걸 지나가셔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진통은 있어요. 진통은 있고요. 또 그게 제가 심상화를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엔 제가 아기 머리 보이고 나서는 제가 너무 빨리 빼고 싶어서 막 힘을 주다가 열상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진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통은 어떤 방식의 출산을 선택하셔도, 무통을 맞거나 제왕절개를 하셔서 여기가 마취가 된 상태가 아닌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진통은 고통이 따르고
분명히 진통의 세기는 적지 않아요. 남편들 출산 경험을 해보라면서 왜 그런 뭐 TV에서 보면은 이거 연결해서 자극 주고 하면서 그 자극을 견뎌보라고 하는데 그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 맞아요. 그 고통 맞고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출산의 진통을 그리고 그 고통은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어 그렇지 않고 출산은 충분히 나는 할 수 있고 아기가 나오는 과정이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상을 하시든 심상화를 하시든 이게 출산이 아닌 다른 것, 고통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하시면서 호흡하시고 이완하시면 이 진통이 견딜만한 진통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 산도를 빠져나올 때는 저 4번을 해도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힘들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 전까지 그 시간은 영상을 보시면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막 나 너무 힘들어서 샤워 감동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그때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화장실로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확인하니까 그 상태에서 그 호흡을 2번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바로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서 낳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더 빨리 진행되긴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마지막 정말로 힘든 그 과정은 마지막 얼마 안 돼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 전까지는 충분히 호흡과 이완으로 충분히 성가신 정도의 성가시고 신경 예민해지는 정도의 그런 고통의 수준으로 충분히 평온하게 아이를 낳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영상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환상에 젖어서 자연주의 출산 안 아프대. 엄청 평온하대. 그래서 정말로 평온한 게 아니라 어, 진통이 분명히 있지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그냥 성가신 정도, 그냥 신경 예민해지는 정도의 그냥 그 고통의 수준으로 아이를 그 감통시켜서 아이를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장담 드리는데요. 열상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큰 어떤 문제가 없이 수월하게 출산하셨을 때는 출산하자마자 바로 그 직후부터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쉬셔야죠. 물론 쉬셔야 되지만 몸의 컨디션을 말씀드리자면 출산하기 전에도 계속 돌아다니실 수 있고 심지어 제 영상에는 그냥 애들이 다 밖에 있고 저희가 방에서만 있으니까 계속 앉아 있고 그랬지만 첫째 때 날 때는 계속 뭐 저는 첫째 둘째 날 때도 그렇고 저는 출산하기 바로 전까지 막 요리도 다 해놓고 샤워하고 먹고 제가 출산하고 나서 뭐가 음식이 필요하니까 제가 먹을 음식도 다 준비해놓고 요리도 다 해놓고 뭐 그리고 그 전까지 애기도 다 케어하다가 친정 엄마 와서 바톤 터치 해주시기 전까지는 애기도 다 케어하고 뭐 전부 다 하거든요. 가진통이 있을 때예요. 가진통이 있을 때지만 그냥 그러면서 그냥 넘기면서 이러면서 넘기면서 그걸 다 딱 그 가진통이 올 그 시점 그리고 가진통이 짧으니까요. 그 시점만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기면서 다 전부 다 준비하고 집에서 남편과 둘이 출산하려면 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진통이 시작할 그때만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집중해서 나으시고 그런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는 바로 말도 자유롭게 하고 사진도 찍고 사람들도 와 있는 사람들에게 애기도 소개하고 바로만 산책하고 이러는 건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첫째 낳고는 벌써 이튿날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자연 그대로인지 평온한 출산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첫째 낳고 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그 후에 출산하시면은 제 영상 보시면서도 저 여자 독종이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첫째 낳고 제가 봤던 그 외국 영상들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자연주의 출산을 이해하시고 그 방법을 잘 적용하셔서 아이를 낳으시면 그러면 미친 여자 아니고 자연스러운 아주 평온한 출산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여성의 몸은 출산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출산의 기능이 이미 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 그리고 아기는 스스로 알아서 엄마의 길을 트고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산모 엄마는 기다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 두 개에 대해서 그리고 출산 시에 오는 진통을 두려움으로 마주하면 안 된다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심상화나 명상 같은 다른 진통의 파도가 아닌 다른 데에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성가신 정도, 신경 예민해지는 정도의 그 수준으로 감통이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 출산의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금방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출산 후 회복은 출산 후인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낳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다는 것.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실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